올해도 세수 펑크가 심각합니다. 경기가 나쁜 게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 그중에서도 초부자 감세의 영향까지 불어닥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나쁠 때일수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한데 잘 보이지 않고 감세 정책은 정부 스스로 선택한 길이니 종합하면 정부가 세수 펑크를 자초했다고 표현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대책이고 앞으로입니다. 지금이야 돌 맞고 가면 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을 이렇게 보내고 나면 나중엔 고치고 회복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법무장관님. 예.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논문 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시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으라고 마음껏 쓰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혈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한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그렇습니다.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기밀 유지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떡값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그러니까요. 아니, 토달지 마시고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활동비를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생활용품 사고 이런 걸로 쓰면 안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삼겹살 사 먹는데 회식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또는 정보활동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밝힌 거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어떤 직업에서.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상비지. 공기청정비 월세 내는데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땡땡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에 돈봉투 나눠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수활동비라고 썼는데 이게 유사 특수활동비인 게 뭐냐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걸로 지워서 왔어요. 근데 살짝 이걸 벗겨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예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봐. 자,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등 다 해요. 별건 수사도 하죠. 별건 수사를 분명히 불법인데.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예산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여기 왜 반발하죠? 자,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속 특수활동비를 입증 못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런 꼼수까지 써요? 보시죠. 2024년까지 편성해 놓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출입국 관리. 이게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다 돼 있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요 세 항목을 정보보안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별건 은닉 예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요. 이 정보보안비는요. 이게 국정원 소관이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국정원 예산은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토탈 189억에서 2025년 196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놔요.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2024년까지 특수활동비로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교정활동, 법무, 출입국 관리 이런 예산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뭐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 네, 경기 남양주면 김영민입니다. 지난 주말 집회가 굉장히 뼈아팠나 봅니다. 국정 혼란을 위한 집회라는 말씀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국정이 있습니까? 뭐 있어야 혼란이 있고 말고 하죠. 오늘 어떤 날입니까? 국회에서 시정연설, 대통령이 와서 시정연설 해야 됩니다. 앞으로 2025년 예산 이렇게 편성했으니까 국회에서 심의해서 우리가 잘 쓸 수 있게 결정해 주십시오라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와서 요구를 해야 되는 날인데 대통령이 안 왔습니다. 국정 내팽개치고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음지의 대통령입니다. 음지를 다 숨어들어요. 이 양지에는 오지도 못합니다. 이런 대통령의 국정을 민주당이 혼란시킨다고요? 혼란시킬 국정이 하나라도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십시오. 답답합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아무것도. 뭘 해야 저희가 뭐 지적이라도 하지. 맨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발목 잡아서 못 한다고요? 아이고, 저희가 맨날 협조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관련된 정책 내놓으시라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뭘 내놓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볼까요?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아니 예산 지금 말고요. 자, 법원행정처장님. 예. 형사재판에서 진술의 임의성을 피고인이 다투면 임의성이 있다라는 입증을 누가 합니까? 당연히 검사가 해야 당연하죠. 됩니다.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죠. 예. 네, 연어 술 파티가 있었고 그 술 파티에서 진술이 임의성이 없고 조작됐다라는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주장이 맞는지 틀린지에 대해서 누가 입증해야 됩니까?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를 곤란하지만 모든 이제 형사 유죄 증명을 위한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라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나왔죠. 쌍방울 법인카드 사용 내역 우리 법무부 장관님도 보셨는데요. 자, 이게 5월 29일 날 쓴 카드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그날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이 똑같이 출정해서 똑같이 저녁 늦게까지 조사받고 똑같이 돌아간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데도 술 파티가 없다고요? 검찰이 입증해야 돼요. 방금 이게 기본적인 법리입니다.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은 검찰이 그런 술 파티 없었습니다. 진술의 임의성이 있습니다를 입증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을 따로 듣지는 않고요. 지적만 할게요. 자, 그리고 특활비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한번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특검법 지금 또 얘기하시는데요. 지난주에 대통령 육성이 나왔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이 대통령 밑에서 일하고 계신
우리 장관님들, 정부 관계자들 참 부끄러웠을 겁니다. 얼굴도 들기 힘들 지경이었을 거예요. 야당에 있는 우리조차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현직 대통령의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는가? 어떻게 명태균 씨라는 사람에게 대해서 저렇게 겁이 나서 뭔가를 같이 비밀을 공유하는 사람처럼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가? 게다가 불법적인 것을 저렇게 쉽게 얘기하면서 공천 거래를 하고 있는가? 정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이런데도 특검 안 한다고요? 이런데도 수사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한다고요? 정말 창피합니다. 거부권 그리고 제2요구 부결된 것들이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게 없다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대통령이 자기와 자기 부인에 대한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고 범죄를 숨기려고 하니까 지지율로 지금 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 대통령 탄핵을 외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인데도 아직도 반성 못하고 특검하면 안 된다고요? 똑같이 부역하는 겁니다. 이 부끄러운 범죄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하루빨리 꿈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특활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검찰청 특활비 보니까 특이하게 이번에 마약 수사를 2배 이상 늘렸네요. 마약 수사 줄어들다가 왜 마약 수사 특활비가 늘어났을까? 이거 이상합니다. 다른 거 특활비 줄이다가 보니까 뭐 늘리고 싶은데 늘릴 게 없으니까 마약 수사 그냥 하나 늘린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 많습니까? 뭐 있었죠.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정권이 찍어 눌러버렸죠. 마약 수사 좀 하려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을 찍어 눌러버린 그런 짓을 하려고 이 또 찍어 누르려고 이 특활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수사 찍어 누르라고?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 임선은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다음 보여주시죠. 전출기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 조작 무혐의 했죠? 법무부 장관님 예. 10월달, 9월달, 10월달, 8, 9, 10월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줬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보. 검찰에 성과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과급 국정감사 우수검사 성과급을 줬어요 이렇게. 이걸 보면서 없다고 하면 어떡해요? 위원님, 성과급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검사들이 내는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안 보이세요? 이게 안 보이십니까? 어디요? 국정감사, 우수검사, 국정감사, 우수검사 영역. 이게 성과급이 아니면 뭡니까? 아니 저거는 지금 보고 지금 왜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게 성과급이 뭐 아까 10월달 무슨 사건과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전혀 다른 내용이지 자. 않습니까? 자,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한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데 자, 법무부 장관님. 예, 저 좀 말씀드리고 제가 지금부터 조언을 드릴게요. 네, 법무부를 위해서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보안 예산이죠. 그런 경우를 국회의원들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예산소위 위원들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산 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공식 속기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필요한 거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미리 사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예산 소위를 열고 속기가 된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서 예산소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청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 동행 명령을 거부한 증인 및 위증한 증인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관련 법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불출석 등의 죄 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 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 감정인,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제13조 국회 모욕의 죄 1항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폭행, 협박, 그 밖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항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3조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 위증의 죄 1항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 서면 답변을 포함한다. 이나 감정을 하였을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사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하였을 때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기관장들이나 증인들이 잘못 증언했을 때는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고 정정한 바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 고발 이 사항이 중요합니다. 1항 본회의 또는 위원회 증인, 감정인 등이 제12조, 제13조 또는 제14조, 제1항 법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였거나 위증을 한 경우 우리가 고발하지 않으면 고발하여야 한다는 국회법, 국회증언법, 증감법 법률을 우리가 사실상 위반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고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서 고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배숙 의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임성근 증인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고발에 빠져 있습니다. 임성근 증인은. 근데 이렇게 5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5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당하고 여러 번 불렀는데 안 나온 사람도 고발 안 하고 그러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증인으로 제때 잘 출석한 사람은 당연히 고발해서 빠지는 거고 불출석한 사람은 고발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형평에 맞지 않아요? 네.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토론을 종결하자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해당 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원 의원님 등의 찬성이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에 따라 토론 종결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회법 제108조에 따라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안 봐도 비디오란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 하실지 다 대표를 하셨어요. 응?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은 국회법 제112조 및 제71조 단서에 따라 것으로 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총 16인 중 찬성 10인, 기권 6인으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 연결?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고발된 44명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36명입니다. 이름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불출석 관련 고발된 증인 장시호, 노재헌, 노소영, 김영철, 이종호, 연보연, 신원식, 강의구, 박종현, 최동식, 조병로, 김영선, 명태균, 김대남, 이원모, 김태영, 안병준, 이창수, 한현규, 박노산, 이원석, 김경묵, 박상용, 박주성, 최재원, 송병준, 손태승, 안부수, 대통령 부인 김건희, 대통령 장목 최은순, 권오수, 유경옥, 유철환, 정승윤, 정지원, 조연경, 위증 및 국회 모욕 등 관련 8명입니다. 김동혁, 김계환, 송호종, 최태경, 김유철, 김영철, 김건희, 최은순. 네. 김영철, 김건희, 최은수는 중복이 두 가지 다 사유로 고발이었으므로 3명은 중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1명이 불출석이나 위증으로 고발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